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게리, 오늘은 저번에 이제 SEO 네네. 저희가 비저빌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좀 잡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은 그 비저빌리티라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싶어요. 이제 가시성을 네. 어떻게 가시성. 만들어가냐. 그쵸. 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검색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웹에서 가장 연결하는 그 매개체가 뭘까요? 하이퍼링크죠. 그렇죠. 네, 네. 링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링크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백링크라고 부르는 것. 백링크. 네. 네, 이게 백링크인데 약간 이렇게 끈얼그면 뭔가 좀 이렇게 어둠의 그런 그림자 뒤에서? 느낌도 있고요. 뒤에서요? 그래서 백마진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했던 그런 이제 백링크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네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고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를 해야 저희가 그 가시성 네. 높이는, 그래서 좋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싶습니다. 뭐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SEO에서는 온사이트 SEO와 네네. 오프사이트 SEO가 있어요. 네. 근데 백링크는 오프사이트 SEO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사이트 내가 아니라 네. 밖에서 우리를 밖에서. 가리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우리 사이트를 계속해서 지목하고 음흠. 안내하는 외부 웹사이트 링크인데요. 아, 가리킨다. 네네. 아, 그래서 영링크라고 부르는 그렇죠. 이름도 붙는 거군요. 뭐 인바운드 링크라고도 합니다. 아, 우리 사이트로 들어온 네네네. 다양한 트래픽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퀄리티랑 음흠.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과 양이 가장 중요한데 음. 이제 백링크에 대한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백링크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 뭐 구글이 백링크는 네. 뭐 페이지 랭크에 가중치를 주지 반영하지 않겠다 아, 라는 얘기를 한 네네. 적이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런가요? 아, 그게 그렇다고 뭐 이 링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질문은 아니겠죠? 네, 근데 뭐 이런 활동들이 음. 뭐 우리의 어떤 그 검색 앤 최적화 우리 사이트에 뭐 페이지 랭크를 올리는데 음. 뭐 중요한 역할을 하냐, 가중치가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네네. 아마 이게 조금 와전된 어떤 정보들이 있어서 그런 그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오늘은 좀 백링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네. 왜 SEO에서 중요한지를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 가시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백링크 또 네네. 링크 빌딩이라고 뒤에서 다룰 이 개념이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명확하게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저희가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백링크라고 부르는 건가요? 백링크요. 네. 왜 백링크냐면 네. 일단 오프사이트 최적화가 네.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웹사이트. 오프사이트, 그렇죠. 네. 우리 온사이트가 아니라 오프사이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컨텐츠가 외부에 있는 제3자들, 뭐 고객이든 네. 어떤 뭐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백링크의 양과 품질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백링크를 말하기 전에 왜 오프사이트 최적화를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백링크는 오프사이트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술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조금씩 알 것도 같고, 여전히 좀 모를 것도 같고 하긴 한데. 네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링크라고 부르는 것과 네. 백링크라고 저희가 정의했을 때 이 네.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링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웹에서 서로 연결하는 가장 큰 매개체. 네네네. 저는 연결고리라고도 부릅니다. 네네. 네. 근데 이 링크를 좀 지금 SEO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면 네. 그 내부 링크라고 하는 인터널 링크가 있고
우리 사이트 도메인 네, 내에서 도메인 내에서 네. 그 링크를 서로 컨텐츠끼리 연결하는 네. 사이트의 어떤 그런 그 뎁스에 따라 연결하는 인터널 링크가 있고, 네. 다음 외부에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어떤 익스터널 링크, 외부 링크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인터널 링크는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쵸. 네. 우리 사이트 내 페이지들 맞아요. 간의 연결이니까. 네, 그쵸? 익스터널 링크는 외부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무한대 그쵸. 개념 일단은 개념상으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네. 컨텐츠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컨텐츠를 지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냥 우리 회사 사이트의 컨텐츠가 센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링크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최상의 개념이라면 그렇죠. 백링크는 저희 사이트가 아닌 바깥에 네. 다른 사이트나 페이지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어떤 링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컨텐츠를 쓰고 있는데 이 네. 검색 엔진 최적화를 뭔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누군가가 정의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네네. 네. 그러고서 앵커 텍스트에 그쵸. 이거에 대한 주제 누군가가 검색 엔진 최적화는 뭐뭐뭐다 네. 라는 컨텐츠에서 인용을 했다고 하면 그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바로 굉장히 유용한 그 백링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참조, 주석, 그쵸. 뭐 인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할 때 보면은 어떤 다른 논문을 인용하거나 어떠한 그쵸. 자료들을 보게 되면 밑에 주석을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출처를 밝히고. 네. 네. 웹에서는 이 주석을 다는 게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하이퍼링크라는 용어를 맞습니다. 쓰던 거니까요. 저희가 뭐 출처를 꼭 밝혀라 할 때 링크를 넣으라고 하는 게 네, 그 출처가 어딘지를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에서 논문 자료들을 검색하시다 보면은 옆에 나오는 거 있어요.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됐는지. 인용 횟수.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자료, 이 논문이 음흠.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음, 그렇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링크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네. 논문에서 인용되듯이 맞습니다. 중요한 자료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백링크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갑자기 또 아까 같은 그런 원래의 질문들이 있죠. 백링크가 SEO에 영향이 없다. 나쁜 영향을 준다? 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마 저도 이 이야기를 왜 나왔냐고 항상 질문을 하면, 구글이 언제 펭귄 업데이트 네네. 때, 3자 사이트부터 구매한 백링크는 페널티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페이지 구글, 링크는, 네네네. 페이지 링크 상관없죠. 근데 거기에는 그냥 구매한 링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적용을 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소셜미디어의 부흥,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랭크 전쟁이었던 거예요. 상위 랭크를 하기 위해서 백링크를 막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시기적으로 네. 보면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채널도 많아졌고, 그렇죠. 공유와 인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그렇죠. 링크가 어떤 면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분별하게 생길 수도 있었던 환경. 네. 그때의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때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뭔가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이 와갖고 막 댓글을 달고 막 링크를 막 남기고 가요. 기억납니다. 자동으로. 기억납니다. 한 번에 막 100개씩도 생기고 막 200개도 생기는데 댓글 기능 켜놓고 있으면 그런 맞아요. 게 막 쏟아져 들어왔죠. 이게 바로 그 스팸 링크예요. 그래서 이 네. 백링크와 링크 스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연관되어서 인식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군가가 지목을 하고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그래야 보니까 정상적인 거죠. 서로 뭔가 이 링크를 사고 팔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네네. 그게 구글에서도 이게 감지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2011년도 판다 업데이트, 네네. 그다음에 2012년도 펭귄 업데이트
때를 보면 네네. 주로 이 링크에 대한 스팸 전략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근데 뭐 10년 네. 네, 구글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서 네네. 참고 문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뭐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어떤 링크 같은 어떤 스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굉장히 네. 오래 갔었군요. 네, 뭐 컨텐츠를 그냥 복사해서 쓰냐, 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랭크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머신러닝이 적용이 됐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AI? AI 같은 건 아니죠? 맞아요. 같은 네. 건가요? 아니, 그렇죠. 같은 거죠. 왜냐면은 이게 기계가 어떻게 뭐 학습을 해가지고 이 컨텐츠가 굉장히 그런 전문성 있는 컨텐츠냐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걸 그대로 뭐 유사하게 복사한 컨텐츠냐 아니냐. 판단하고 이제 판별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가장 문제였던 게 링크도 링크지만 키워드 스토핑이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의미 없는 키워드 네. 이렇게 막 채워오는 키워드를 컨텐츠들이요? 막 만들고 막 그때 막 유행했던 게 막 화이트 컬러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텍스트량을 긴 많이 여백에다가 늘리는데 집어넣는 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텐트라고 해서 이제 의도,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는 컨텐츠를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겠다라고 네. 사실 처음 발표한 게 2015년도였어요. 생각해보면 꽤 오래전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 로컬 SEO, 네. 뭐 사용자의 검색 위치에 따른 검색 결과를 좀 더 최적화해 준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이제 프레드 때는 이제 EAT라고 해서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 좀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색 알고리즘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항상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될 때 스팸 정책이 강화가 됩니다. 네. 검색은 항상 스팸과의 전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검색이라는 게 결국은 찾는 사람이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빨리 효과적으로 맞아요. 찾게 하느냐의 싸움이니까 네. 검색 사업자가 그런 필터링을 해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 적절한 시점마다 이런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면서 좋은 컨텐츠들을 판별해내고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들을 채택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컨텐츠의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찾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비슷한 개념으로 네. 백링크도 좋은 백링크가 있고 좀 좋지 못한 백링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뢰받는 백링크, 네. 또 저희가 어떤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백링크가 있고 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백링크,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이 백링크에서 저희가 뭐 권위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 네네. 신뢰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이 백링크가 가지는 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뢰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퀄리티가 높은 백링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방금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네. 권위와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그렇죠. 생기는 문제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만큼 이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아티클이라든지 거론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축적이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도메인에 대한 네.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권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높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그 우리를 언급하고 네네. 링크를 했을 때 좀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대중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위키피디아에 저희가 링크가 됐다. 그러면은 백링크의 어소리티가 높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사실 이 백링크에 대한 권위가 제일 높은 건 기사예요. 뉴스 사이트들. 뉴스 사이트들이요. 네. 한국 뉴스들은 랭크를 잘 안 해주는데 네네.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아티클들 읽어보시면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애플, 뭐 네. 아마존 이런 데를 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해주잖아요. 걸어주죠. 네, 정확하게 애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지금 이커머스인 아마존을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모터스면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네네.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 언론사의 구조나 전체적으로 이 링크들을 뭔가 그 주식 가격이나 내부 인터널 링크로만 주다 보니까 네네. 예,
특히 저희가 뭐 얻는 건 없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를 거론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지만, 네. 백링크로의 영향은 없다. 네. 거론은 하는데 백링크의 영향은 없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디마사를 네. 저희를 누군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블로그가 저희 컨텐츠를 보고 네. 리뷰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뉴스 사이트, 네. 뭐 어떤 저명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공중파나 뭐 이런 곳의 채널들이 네. 저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그런 미디어를 통한 링크가 형성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위가 높은 백링크를 저희가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그 도메인의 권위라고 하죠. 네네. 어서리티를 다 측정을 해보면 음. 언론사가 제일 높아요. 그런가요? 네네. 콘텐츠 생산을 많이 해서 그런 그렇죠. 뭐 도메인에 대한 뭐 도메인 네이지부터 시작해서 히스토리 네. 라인이 굉장히 넓고 그럴 그리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각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예요. 네. 뭐 아, 커뮤니티요? 그렇죠. 한국에서 따지면 뭐 DC 사이드 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군요. 해외에 보면 포럼들 있잖아요. 네네네. 뭔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포럼들을 보면 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뭐 국제기구나 단체 이런 데도 높은 권위를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UN이나 뭐 WTO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것도 있지만 누가 이야기하냐, 어떤 주제에서 어떻게 거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백링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백링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링크 중에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그런 좀 해로운 링크?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링크일까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굉장히 그 스팸으로 분류하는 사이트나 어떤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네네. 성인 컨텐츠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링킹이 되어 있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서치 콘솔에서 네.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링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분류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와 관련성이 없는데 우리를 계속 거론하는 링크들은 네네. 생기면 생기는 건데 이게 뭐 가중치가 있냐 없냐는 그 구글의 판단에 의해서 가중치를 주냐 안 주냐를 판단을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공개되어 있는 건가요?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페이지 랭크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도메인의 권위라든지 네네. 페이지의 권위가 높은 링크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질, 퀄리티가 우선은 돼야 된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퀄리티와 양 두 가지를 다 중요시 하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퀄리티에 집중을 해야 되냐 양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어떤 페이지나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링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네네. 한다면 어떤 많은 종류의 링크를 획득하는 것, 백링크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퀄리티 있는 질 높은 곳으로부터의 백링크를 얻는 질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어떤 우호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백링크는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네네. 예?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그래서 컨텐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네. 이게 외부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거를 얼마나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춘다라면은 네네. 그때 따라 다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보유하고 있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그 링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높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이 뭔가 이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거를 뭘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뭐 산업부에서 배터리의 뭐 개발과 뭐 트렌드, 이쪽 산업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인용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우리한테 랭크를 줬을 때 와, 지금 난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배터리 분야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걸 인용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똑같은 링크가 하나씩 생성이 됐지만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가중치는 권위가 높은 쪽에 네, 권위가 힘이 높은 쪽에 더 힘이 더 실립니다. 실릴 수밖에 없겠군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빨리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백링크가 어디가 더 유리하냐에 따라 네네네. 지금은 양을 더 선택할 것인가 퀄리티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런 네트워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질을 따지겠다라고 네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네. 네, 우선은 양으로 시작해서 이 네트워크를 넓혀가면서 퀄리티를 좀 더 강화시켜야겠죠.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컨텐트 또는 우리의 사이트를 이렇게 참조해주고 가르쳐준 링크가 생기는 거는 관련성이 높고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이트들에서 링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네네. 뭐 아까 이제 돈 주고 사는 거 이거는 제가 언뜻 생각해도 뭐 거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네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네네. 매번 그 하나의 링크를 얻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것도 네. 상대방이 그런 거를 정말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사이트나 페이지 주인이라면 돈을 받고 걸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위키피디아가 뭐 광고를 걸어주거나 이런다고 실어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위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근데 관리는 필요해요. 위키피디아를 관리한다고? 위키 내에 정보 관리는 좀 필요합니다. 위키 내에 담겨 있는 우리와 관련된 정보들이요. 맞아요. 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왜냐면은 누군가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 못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사이트 전략에서 네네. 관리하는 어떤 리스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저번에 AI 관련된 네네네. 생성 AI 할 때 네. 생성 AI가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키 문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네. 권위도 있고 링크가 네. 많은. 그리고 구글에서 만약에 네네. 뭐 지금 디마살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유명하지 네네. 않다 보니까 네네. 우리 브랜드를 딱 치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이 브랜드가 설립된 몇 년도 여기 나오는데 이 기본 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위키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키에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우리랑 관련되지 않은 굉장히 나쁜 내용, 아니면 좀 옛날 것들. 그렇죠? 네. 뭔가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그 사용자들한테 이거를 호소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뭐 언론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 위키피디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네네. 네. 뭐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면은 네. 기계도 해야 된다. 기계도 학습하고 네. 사람들도 계속 그 내용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프 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콘텐츠들도 상당히 그러면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커뮤니티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조정하려고 해야 해요. 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이거 커뮤니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검색 쪽이나 이런 SEO 쪽으로 오면 이미 검색 엔진이 학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더 중요해졌죠. 네. AI가 이거 학습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링크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빌드업 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결국은 그러면 좋은 링크를 획득하는 이제 링크 획득 전략, 네네. 뭐 링크 빌딩이라는 활동들도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EO에서 가장 어렵고 그런가요? 네, 복잡한
니치 마켓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노하우가 평소에-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전문 분야입니다. 네. 굉장히. 저는 링크 빌딩 전문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링크 구축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 회사마다 좀 구축하고 있는 전략 전문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공개적으로 방법을 막 거론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네. 링크 빌딩이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를 얘기해주는 그런 네네. 컨텐츠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도 SEO 서비스 중에서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이 링크 빌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링크 빌딩 관련된 거는 매 쿼터마다 아이디어를 굉장히 발굴하고 그거를 시행해보고 네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아. 측정하는 작업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약간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딱히 어떤 뭐 법칙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은 못 주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좀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링크 빌딩이 잘 됐다. 네. 와 아니면 링크 빌딩이 잘못됐다 또는 부족하다 라는 네. 것의 어떤 상태의 차이, 이런 건 좀 구별해서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그래서 링크 빌딩을 좀 뭐와 비교해서 좀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앤디의 질문을 듣고 나서 좀 문득 생각이 든 건 리드 생성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리드요? 네. 이렇게 도루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또 마케팅에서 네네. 우리한테 가장 뭐 연관도 있고 관심 있는 고객들의 그 리드를 생성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부터 성장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리드 생성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네네.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올라가는 네,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 다가가는데 그 리드 생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컨텐츠로 고객한테 다가가잖아요.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개념이 리드라는 네, 맞아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도루를 할 때 앞서서 이렇게 막 나가는 행위 얘기를 드렸지만 그거 네.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네. 이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연결이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얘기했지만 링크도 마찬가지, 리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랑 연관성이 낮은 리드를 생성했을 때는 정말 그 다음 뭐 CRM이라든지 저희 마케팅에서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우리의 연관성이 떨어진 링크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는 효과가 없을까? 당연한 거겠네요.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그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링크 빌딩 또 링크 생성이나 관리라는 것들이 네. 이제 저희를 인용하는 어떤 인용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그 뭐 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워드 오브 마우스, 쭉 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한 영역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면은 링크 빌딩하고 비슷한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활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링크 빌딩이라고 하는 게 네네. 뭔가 제가 왜 컨텐츠적인 접근을 하라고 하냐면 이거를 단적으로 막 외부에서 꼭 링크하고 우리를 지목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네이버 쪽에서 액션을 할 때 네. 이걸 또 다르게 봐요. 그 웜은 외부에서 네. 측정 가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 기능 네. 중에 하나인데 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구글 킵이야? 구글 킵도 있고 네이버도 킵이 아, 있습니다. 킵이 있죠. 네, 왜냐면 그쵸, 그쵸. 네. 이건 메모 뭐냐면 같은. 네네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측정을 했었는데 그 이걸 막 무자비하게 막 그냥 방법으로도 늘리면 더 스팸이 됩니다. 무분별한, 네. 예, 네. 무분별한 활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컨텐츠를 본 고객이 이거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야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스크랩하고 그렇죠. 언젠가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그쵸. 담긴 거니까.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네네. 이 브라우저에서 뭐 북마크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 메모에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데 쉐어를 한다든지 네네네.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음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백링크입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걸 네네.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가설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제가 굉장히 유용한 팁을 줬어요. 네. 그러면 고객이 이 팁을 바로 사용할까요? 그러긴 어렵죠. 네.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이 팁을 줬는데 이 고객이 우리 이 팁을 음. 킵을 한 거예요. 난 이거 나중에 그런 꼭 의미에서. 사용하겠어. 네네네. 라는 의도인데 가장 임팩트가 높은 순간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 팁을 저장했다가 고객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팁의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 컨텐츠에 들어와가지고 그 컨텐츠에 있는 팁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의 가치가 예, 가장 그쵸. 확실해지는 순간이네. 네, 웜이라고 하는 거는 음. 막 외부에서 막 떠들고 우리를 지목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들이 모바일로 오면서 굉장히 강화됐어요. 웹에서는 네. 링크밖에 없지만 네네.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메신저 안에서의 어떤 대화 안에서도 그렇죠. 링크가 가능하고. 뭐 노션이나 이런 데서 뭐 우리가 협업하는 어떤 스크랩, 툴에서는 노트 앱 같은 네. 것들이요. 네. 저희도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보들 보면 뭔가 그 외부 어떤 그 대기업 그룹사 인트라넷에 공유돼서 레퍼러가 그 네. 그룹사 도메인이 보이는 찍히는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있죠. 네. 네. 그 게시물은 저희가 볼 수 없지만 누군가가 어디에서 우리 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기존에는 만약 백링크만 본다면 다른 점은 지금 모바일로 오면서 네. 굉장히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한다. 근데 이것도 네네. 가장 중요한 백링크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결국 이제 뭐 질과 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컨텍스트 계속 강조하시는 이런 네. 부분의 또 중요성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컨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인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난 컨텐츠 잘 쓸 거야가 아니라 이 컨텐츠를 정말 사용자한테 유용하게 제공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링크 빌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백링크를 얻어낸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사이트나 페이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앞서서 이제 그런 질문이죠. 도대체 왜 링크 빌딩이 효과가 없다? 이런 질문은 왜 던져지는 걸까요? 아마 기존에 이 링크 빌딩이라는 게 뭔가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급성장할 때 삼자를 통해서 링크를 사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구글이 그거를 막아버린다라는 네네. 이거는 링크 빌딩은 페이지 랭크에 기여하지 않아 라는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실 이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낭설을 퍼뜨립니다. 이제 백링크는 SEO에 유효하지 않아. 네네. 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거는 뭐 거론해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네이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이버 검색 랭크 상위 랭크를 팔던 분들이 네네. 네이버가 저품질이라고 하는 네, 저품질 스팸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일제히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블로거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돌던 그 신뢰도가 낮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컨텐츠를 수정하면 페이지 랭크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품질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했었죠. 그 이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왜 상위 랭크 업체들이 수정을 했을 때 떨어졌냐면 처음에는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네. 상위에 랭크된 다음에 컨텐츠 수정합니다. 그게 사실 좀 문제가 많은 네. 행위죠. 그거를 스팸 처리돼 갖고 다 랭크를 저품질로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수정을 하면 떨어져. 조금도. 근데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데 그렇죠. 누가 이거를 근데 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링크를 이렇게 속이는 네, 맞습니다. 다른 주제를 다룰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링크가 된 다음에 컨텐츠를 바꿔서 좀 해롭거나 홍보성 컨텐츠를 나타내는 이런 행위를 제재를 한 거였던 거잖아요. 한번 스팸 사이트, 스팸 채널로 구분이 되면은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근데 회복하신 분을 봤어요. 음. 네, 있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스팸으로 처리된 과정이 좀 오해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근데 아마 스팸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고객센터 왜 그 통해서. 절차를 제대로 못 밟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정책 위반. 네네. 뭐 제가 뭐 확인한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몇 가지가 뭐였냐면 병원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 일부 아. 블로거분들한테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게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 많아요. 워낙 경쟁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의료 고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객사들을 일할 때는 법무팀이 항상 컨텐츠를 검수를 100%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의료 그- 광고 같은 네. 것들은 네. 표시 광고 그 체계가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브랜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음. 저희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음. 이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워낙 네. 전문 분야들은 그런 판단을 에디터가 또는 저자가 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네네. 굉장히 어렵죠? 결국은 이런 소문 또는 어떤 인식이 생긴 거는 그 앞서서의 경험들에 기반한 설명들이 그렇죠. 맥락을 상실하고 잘못된 이해로 남아서 네. 퍼져나가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 다시 돌아오면 네. 결국 좋은 컨텐츠로 양질의 링크를 생성하고 네. 그러한 이제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외부의 사이트로부터 저희가 참조, 네. 백링크를 얻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네. SEO를 달성해서 말씀하신 가시성을 높이는 이제 좀 이해한 것 같죠? 네. 가시성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네.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네네.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네네. 정말 또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 기본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렇죠. 그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나간다는 게 네. 사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링크 빌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SEO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네. 온사이트, 음. 뭐 온사이트의 어떤 뭐 키워드를 연구하고 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계속 퀄리티를 높이는데 네네. 이제 오프사이트, 네. 이 사이트 바깥에서의 음. 활동 중에 음. 링크 획득, 이 백링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링크 구축은 네네. 뭐 아까 인터널 링크, 익스터널 링크 말씀드렸지만 SEO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백링크라는 것들의 개념도 이해했고, 네, 좋은 백링크, 나쁜 백링크 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 이런 것도 구분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서 백링크는 SEO를 어떻게 개선시킵니까? 뭐 일단 우리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네, 그 대상 키워드에 대한 더 높은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떤 백링크들을 더 늘리냐라는 고민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의 컨텐츠를 지명했냐. 이게 나는 이거를 인용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네네. 퀄리티 부분도 고려가 돼서 그 웹사이트 랭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권위 있는 사이트로부터 백링크를 얻어내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주제를 던져야 됩니다. 좋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 좋은 주제. 네. 뭐 화두가 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 배터리 화재가 네. 막 화두가 되고 있어서 네. 어떤 그런 자동차 전문 블로거가 뭐 이런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은 배터리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에 대한 구조를 굉장히 명확하고 신뢰도 높게 작성한 컨텐츠를 인용해야 되겠죠. 생산업체나 뭐 이런 곳에 네네, 그럴 수 링크가 있습니다. 뭐 되겠네요. 판매자가 될 수도 아, 있고요. 네네. 네. 아니면 이걸 연구하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블로거가 이 배터리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미 알려줘야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냐?
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걸 제공해 줄 거냐? 네네. 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유해성을 알고 네. 싶어. 네네. 화해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네. 무언가를 알고 싶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네. 결국은 논문에서 이제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것의 권위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백링크를 얻기 좋은 기회라고 뭉뚱그려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그런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SEO 상에서 링크 빌딩의 중요성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네. 오늘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EO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링크입니다. 네. 특히 백링크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오프사이트 최적화에서 백링크, 특히 우리 사이트의 컨텐츠가 유용하고 네네. 좋다. 그리고 난 이거를 인용해서 뭔가 다른 컨텐츠를 생산했다라고 지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 두 번째로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사용자들이 이 컨텐츠가 나한테 굉장히 유용해.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꺼냈을 거야. 네네. 담아뒀다가 꺼내 썼어. 네. 또 다양한 역할로서의 백링크들. 근데 이거를 고려하게 되면 그때부터 컨텐츠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적인 접근을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네. 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목적을 위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한 링크 구축 네네네. 이게 SEO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오프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링크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봤고요. 그 백링크라는 것들이 어떻게 SEO에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좋은 백링크라는 것과 좀 더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백링크 또는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는 백링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백링크들을 통해서 저희 페이지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링크 빌딩이라는 개념과 그것의 네. 실천 방법 그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네. 다음 기회에 마지막 결론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텐트 전략을 통해서 네. 그걸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더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아, 있겠습니다. 그 공개해야 되나요?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 그거는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 자산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천 노하우들은 결국은 서비스를 통해서 네. 문의를 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실천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두가 어느 정도 그러한 콘텐츠 전략상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좀 네.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는 네. 공유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백링크에 대한 이야기, 또 링크 빌딩, 그리고 좋은 링크와 영향력을 높여가는 링크 생성의 과정까지 한번 쭉 다뤄봤고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콘텐츠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링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이제 영상이 퍼블리싱 되고 나면 네. 이 댓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실 겁니다. 아무도 안 남기시더라고요. 일단 뭐 질문이 생성이 되면 조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더 궁금해 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네. 좀 주제로 다뤄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 뭐 생기시면 뭐 댓글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메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뭐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링크 빌딩. 네. 뭐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디마살 백링크와 SEO의 중요성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